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누구나 주변에 기피하고 싶고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이라는 시부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구분지으며 본인들만 잘난 줄 알던 거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절 너무 힘들게 했던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 합니다. 너 상견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속이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대체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잘만 기르면 된다는 건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인 거야? 어머님이 무조건 손주 봐야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딸 낳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 낳겠다고 하시기에 저도 드린 말씀이죠. 그럼 지금 딸을 낳겠다는 소리니? 이게 어른이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을 꼭 말 한마디를 더 한다니까. 보셨죠, 당신? 내가 요즘 집안에 신경을 못 썼더니 아주 개판으로 집이 돌아가는구나. 귓구멍 제대로 열고 똑바로 듣도록 해라. 자고로 남녀라는 건 신체적인 차이부터 정신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여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남자 주먹질 한 번이면 나자빠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총알이면 주먹질이고 뭐고 필요 없을 텐데요. 요즘 세상에 힘세고 안 세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나 보구나. 나 기업 임원까지 달았던 사람이다. 간호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나한테 따질 수준이 아닐 텐데? 간호사나 하는 주제란요. 아버님한테 무시받을 직업은 아닌데요. 됐다. 내가 너랑 투닥거려서 뭘 하겠니? 너 나중에 딸 낳고 피눈물 흘리는 날 있을 때가 돼서야 깨닫겠지. 시아버지 말 제대로 듣고 아들 낳으려고 노력할 걸 나중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만. 후회 안 하려면 시애비 하는 말 잘 새겨들어라. 아들 낳게 하는 보약 보내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경환이한테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고. 알겠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너네들이 분가 안 하고 이 집에 있는 이상은 꼭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거야. 알겠어?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면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셨죠. 틀린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답답해하니 자꾸 상대하다간 제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죠. 자기야,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너무하신 거 아냐? 아들 낳으라고 성하신 것까진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내 직업까지 무시하고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하시니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아버지랑 엄마 두 사람 다 팍팍하신 분이지 본성이 나쁜 분들은 아니셔. 그냥 우리 분가에서 살자. 그러고 싶어도 우리 형편이 지금은 쪼달리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라도 어떻게든 돈 장만할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벌어놓은 돈 없는 것도 월급 버는 족족 부모님 들여서 그런 거잖아. 무슨 아들한테도 식비며 월세를 받으시는 부모님이 다 있대? 월급 드릴 돈이면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겠다. 미안. 내가 못난 아들이고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 힘들게 하는 것 같네. 매번 이 얘기가 도돌이표이긴 한데 나 당신 비난하는 거 아냐. 당신이 아버님 얼마나 존경하고 고마워하는지 알고도 있고 아버님이 당신 정말 아낀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방식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 분가 얘기는 조만간 말 꺼내볼게.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침에 잘 주무셨냐고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 월급의 대부분을 드리는 남편. 물론 시부모님도 염치는 있으셨던지 명목으로야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주겠다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검소한 남편과는 달리 저희는 신혼여행 때도 가본 적 없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얼마 쓰지도 않은 핸드폰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는 등 사치를 부려댔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화를 내주길 바랐지만 사실은 요원한 일이었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어릴 때 몸살로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없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더군요. 그때 아버님이 남편을 구했고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 없고 권위적인 사람이라도 자식은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안 그래도 부리부리한 인상에 이마에 화상까지 더해졌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야차나 다름없는 게 아버님의 얼굴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의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서 어떤 화가 쌓이더라도 죄다 풀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니 남편이 제 고충을 듣고도 말할 타이밍을 재고만 있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병원 갔는데 내 시아버지가 간경화이라고 하시네. 간 경변증이요? 지금 시아버지가 간이 맛이 갔는데 경화고 경변이고가 중요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응? 너 간호사잖니? 이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 거니? 정정하던 양반이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의사가 뭐라 말은 하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간에 계속 손상이 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내 시애비만큼 건강한 사람이 그 나이대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제가 술 안 좋다고 볼 때마다 말씀드렸는데도 약주 한 잔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매일 드셨잖아요. 술이 간에 얼마나 해로운데요. 그렇게 해로운 줄을 알면서 왜 그동안 말리지 않았니? 그래도 배웠다는 애가 시애비 죽는 꼴 방치하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술 계속 마시면 손상이 가셔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윽박 지르셨죠? 옛날 같았음 간호사라고 해봐야 몸종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제 직업 비하하셨고요. 잘못한 와중에도 한마디를 안 지려고 드는구나. 너가 정말 우리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쌍욕을 먹고서라도 말렸어야 할 거 아니니. 일단 남편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술 절대로 못 드시게 하세요.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술만 끊어도 호전될 수 있을 거예요. 의사분한테 얘기는 다 들으셨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의사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잖니. 얘는 내가 하는 얘기를 어디로 듣고 집중 좀 해라. 내 시애비 목숨이 달린 일이다. 일단 남편한테는 잘 전해둘게요. 퇴근 후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 가서 제가 얘기 자세히 들어놓으면 될 테고. 퇴근 후는 무슨 퇴근 후야. 지금 시애비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잔말 말고 얼른 튀어오거라. 시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시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정정한 편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치명적인 상태가 맞았습니다. 간경변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간이식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했죠. 여보,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국 나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자기 설마 간이식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님이 어떻게 쪼아댔길래 당신이 간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 이식 대기자들은 많은데 기증자는 부족한 상황이라잖아. 그리고 어차피 다 떼어드리는 것도 아닌데 뭘. 지금 멀쩡히 다니는 직장도 관둬야 할 수도 있어. 후유증 걱정 안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후유증보다 아버지 이식 못 해드리고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아. 미안. 이번은 내 고집대로 할게. 남편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더 지켜볼 수 없다며 간이식 수술의 기증자가 되려고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은 물론 제게도 고맙다며 손을 붙잡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잘 된 거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을 막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겠다.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몸이 회복할 때는 의사분의 권고사항도 잘 따르고 철저히 금주를 하시더니 퇴원을 하고 나서는 다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으니까요. 간 안 좋을 때는 간 요리가 최고라면서 지인이 준 푸아그라가 있는데 말이다. 이게 아주 맛이 기똥차더구나.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꼭 비싼 음식점 안 가더라도 집에서도 해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막걸리에 쇠주만 먹다가 포도주랑도 먹어봤는데 아주 궁합이 좋고. 이만하면 내가 요즘은 건강 잘 챙기고 있지? 아버님, 간이식 받은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부터 술이세요. 앞으로는 술 드시지 마시고 간에 부담 안 가는 걸로 드셔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골랐잖아. 왜? 그 뉴스에서 보니까 포도주 같은 건 천연으로 만든 거라서 건강에도 좋다던데? 알코올인 건 그래도 똑같잖아요. 아버님 간 또 나빠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야 수술이 잘 됐다지만 다음에 또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데 벌써부터 술을 드시면 안 되죠. 공부 못해서 간호사 된 년이 뭐가 어째? 뉴스며 TV에 어디에서도 포도주 매일 마셔주면 몸에 좋다고 했다. 그 기사 저도 보고 싶네요. 어디에 포도주를 아버님처럼 매일 마시라고 나와 있는지 보고 저도 몰랐던 상식 좀 이번에 알고 가면 좋겠어서요. 어째 너랑은 얘기를 섞을수록 화만 솟구치는구나. 에잉, 하나 있는 며느리라곤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손주도 못 낳고 있으니 내가 이러니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나 죽으면 유언으로는 꼭 이혼을 하라고 해야겠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해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동조해서는 옛날 시대였으면 몸종이나 했을려니 주사기 좀 놓는 거 배웠다면서 잘난 척 한다며 또 제 직업을 비하하시더군요. 결국 후유증으로 전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진 남편에게 말을 꺼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아. 자기 염려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잘 타일러 볼게. 이건 나도 화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괜찮겠어? 자기 아직 몸도 회복이 덜 됐는데. 하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아버지 나이대인 줄 알겠다. 당연히 괜찮으니까 당신은 걱정 마. 남편은 호기롭게 나서서 아버님을 말리려고 했는데요. 평소와 같이 술판을 벌이며 거나하게 취하신 것 때문인지 남편의 만류에도 혀꼬부라진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실 뿐이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도 언성을 높이자 삿대질을 하시더니 술병으로 남편의 이마를 후려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했고 기겁한 전를 불렀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아버지도 때리면서 깨진 유리병에 손을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요.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도통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시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거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했는지 계속 말을 거셨어요.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자기 흉터를 가리키면서 남편도 저도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라며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알아듣기 힘들게 계속 말을 하시기에 저는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죠. 이것들이 간이식 좀 해줬다고 목이 뻣뻣해졌는데 언제 한번 기강을 잡아야겠지? 아들이 며느리한테 푹 빠져선 내 말에 슬슬 반기를 들고 말이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한다고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놈 머리가 굵어서 예전 같지가 않아. 순종적인 놈이었으면 아버지가 간이식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내 새끼지만 아주 염치도 없고 개념이 없단 말이지. 그래도 너무 몰아세우진 맙시다. 불구덩이에서 구해준 것도 너무 우려먹으면 약발이 떨어지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괜한 생각 마세요, 당신.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당신도 저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난 앞으로도 쭉 운이 좋을 사람이니까 걱정 마. 내가 담배 피다가 냄불 때문에 나가다가 나 혼자 다쳤는데도 아들 구한 영웅 대우해주는 것만 봐도 알잖아. 그때 아들 구해줬던 옆집 총각은 가슴 아시다가 죽어버렸는데 천해고라서 내가 보상할 필요도 없었고 아들놈은 어릴 때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해준 줄로만 알고 이게 다 하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지. 여보, 남들이 들을까 무서워요. 들을 테면 들으라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사내 대장부가 불도 내보고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옛날 같았음 전쟁통에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건 일상이었다. 이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찍어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남편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는 부모님이니 혈연이니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구하다가 죽으신 분을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 사죄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이 일이 있은 지부터 얼마 뒤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됐어요.
만류를 하건 말건 시부모님이 어떻게 살건 말건 일절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다. 네 시애미. 정녕 네가 시아비 죽일 생각이냐? 조금 핍박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다 이거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세요? 사람 좀 알아듣게 말을 하세요. 지금 네 시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또 간경화에 걸렸다. 의사 선생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간 기증 가능하다던데 검사부터 얼른 받아봐라. 이게 다 너가 시아버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 아니니? 그러니까 제가 술 먹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다가 남편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쳤어도 병 걸린 건 제 잘못이라 이거네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몸종이나 다름없는 년이 뭘 잘했다고 대들긴 대들어. 우리 착한 애를 어떻게 꼬드겼길래 분가까지 해놓고 그 때문에 맘상에서 술 마시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니? 지금 당장 네 머리채를 잡아 뜯어도 시원찮은 판국이다. 참아줄 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면서 당장 시애비한테 간 공유하거라. 간은 못 드리고 부조금은 드릴 수 있는데. 뭐? 부조금? 이 몸종년이 돌아도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그동안 불내놓고 구해준 척 남편 속여서 돈 뜯어낸 거며 엄한 사람 죽게 만든 거며 다 알고 있거든? 공소시효가 지나서 죗값 안 받을 당신들 때문에 치가 떨렸는데 이렇게 병에 다 걸리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네. 너랑 더 할 얘기 없다.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해라. 불효도 정도가 있지.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거야. 천류는 댁들이 먼저 거슬렀던 것 같고 할 얘기 있으면 법을 통해서 합시다. 그동안 월급 대신 불려준다면서 절대 안 내놓던 돈이며 다 토해낼 준비하시고요. 얘, 너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전 남편이 인간 같지도 않은 시부모님과 더 말을 섞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두 사람과 인연을 끊자는 말에 동의하던 중 제 간을 내놓으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했다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간 보관해달라며 갖다 바치다시피 했던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간경화로 인해 현재는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신을 차릴 사람이 아니니 이대로 그냥 돌아가셨으면 싶기도 하네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곱게 써야겠다 싶기는 하지만 괜히 또 착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휘둘리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저희 부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재 엄마 안녕. 갑자기 친구 추가해서 미안해. 잘 부탁해. 저기 죄송한데 누구시죠? 유치원 관계자신가요? 죄송해요. 저 민재랑 같은 반 하율이 엄마예요. 그냥 정하라고 이름 불러도 돼. 네. 근데 죄송한데 저랑 거의 초면 아니신가요?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죠? 그리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치원 긴급 연락 리스트를 몰래 봤거든. 내가 민재 엄마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었는지 몰라. 그냥 현주 씨라고 불러도 될까? 그건 상관없는데 왜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현주 씨가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 리더 같은 존재잖아. 쭉 멋있다고 생각해왔거든. 남편분도 되게 멋진 일하는 것 같길래 꼭 친해지고 싶었어.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뭐 리더 같은 게 아닌데요? 에이,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좋겠다. 네, 시부모님 결혼 30주년을 축하해드릴 겸 여행이나 갈까 하고 있어요. 좋겠다. 난 벌써 몇 년째 여행을 못 가봤는지 몰라. 내가 또 싱글맘이거든? 애 때문에라도 주말도 없이 일해야 돼서 여행 같은 건 엄두도 안 나더라고. 그러시구나. 정말 부럽다. 언제 가? 몇 박 정도 하는데? 비행기로 가는 거 맞지? 이번 달 말 연휴 때 4박 5일로 다녀올 생각이에요. 당연히 비행기로 갈 거고요. 4박씩이나? 여유롭게 즐기다 올 수 있겠네. 게다가 비행기라니. 나나 하율이나 비행기는 타본 적도 없어. 민재도 같이 가는 거야? 네, 데리고 갈 거예요. 숙박하는 곳 근처에 아이들도 놀 수 있을 만한 레저 시설이 있어서 민재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우리 하율이도 그런데 데려가면 정말 좋아할 텐데. 아, 정말 너무 부럽다.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추천드려요. 제주도라서 밥도 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행까지 갈 정도의 돈은 없어. 난 싱글맘이다 보니까 애 데리고 여행 가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열심히 절약해서 돈 모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여행 가기 위해서 절약도 많이 했는데 못하실 건 없지 않을까요? 나도 이번 달 연휴 때 일 쉬거든? 그니까 하율이 데리고 멀리 나가볼까 싶어. 잘 되셨네요. 따님도 되게 기뻐하겠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내가 굳이 말을 해줘야 돼? 우리도 여행 가는 거 따라가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네? 내가 좋겠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같이 가시겠어요? 같은 말 정도는 나오지 않아? 따라간다고 하면 모양새 빠지니까 돌려 말한 건데 현주 씨도 참 둔하다. 네?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정아 씨네 가족을 저희 가족여행에 부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가 서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아니, 방금 전에 막 카톡 친구 된 참 아닌가요? 심지어 평소에는 대화도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그저 아이들이 같은 반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딱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비행기는 어디서 탈 거야? 짐 챙겨야 되니까 미리 알려줘. 아니, 전 같이 가자고 한 적 없어요. 뭐? 그렇게 나한테 여행 간다고 자랑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안 데려간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 딱히 자랑한 적 없고요. 애초에 이번 여행은 시부모님을 위한 여행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하면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불편해. 괜찮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정은 미리미리 알려줘. 당연히 돈은 현주 씨가 다 내야 된다. 난 싱글맘이라서 돈이 없단 말이야. 네? 돈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여행은 여럿이서 가야 재밌는 거잖아. 나는 현주 씨네 여행을 더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행비 정도는 감사히 내줄 수 있잖아. 게다가 우리 하율이가 민지를 좋아한다나 봐. 어쩌면 같이 여행 갔다가 서로 친해질지도 모르겠네. 민재도 같이 놀 친구 생기면 좋잖아. 좋은 점밖에 없구만 뭘. 하여튼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왜 가족여행에 친하지도 않은 남을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심지어 돈을 다 제가 낸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가족끼리만 가는 여행이잖아요. 남미를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면 복 달아난다. 하여튼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몇 주 후. 현주씨, 지금 어디야? 어디로 모이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돈도 안 줘서 비행기도 내 돈으로 샀잖아. 현주씨가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돈 꼭 줘야 돼. 진짜로 오셨어요? 어이가 없네. 전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아씨가 멋대로 따라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이미 숙소 앞까지 왔는데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대면 들여보내주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원하시는 대로는 안 되겠지만요. 몇 분 후. 아니, 현주씨, 나 혹시 숙소 잘못 알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숙소가 어디야? 프론트에 가보니까 예약이 없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 그니까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말했는데 그 이름으로 예약된 건 없다던데? 그야 그렇겠죠. 전 그 숙소에서 지내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다른 애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K펜션이라면서. 쉽게도 믿으셨네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K펜션에서 지낼 거라고 한 건 제가 애엄마들한테 흘린 거짓 정보예요. 저번에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 왠지 정말 따라오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거짓 정보를 흘려놨거든요. 저희는 다른 리조트를 빌렸어요. 애초에 펜션에서 지낸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고요. 뭐? 아니, 그럼 나를 속였단 소리야? 속였다니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분명 거부했었죠. 그런데도 그쪽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길래 그냥 알아서 헛소가도록 둔 거예요. 끝까지 뻔뻔하게 따라와서 여행을 망치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여행 일정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을 때 눈치껏 알아들으셨어야죠. 이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해놓고 방치할 셈이야? 어린 애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 리조트인지 뭔지 위치 빨리 알려줘. 지금 가게. 알려드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정아씨 모녀를 돌봐드려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모처럼 놀러 오셨으니까 K펜션에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한테도 참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행비든 식비든 당연히 다 내줄 줄 알고 카드조차 안 챙겨왔단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도 돈을 내드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돈이 없으시면 돌아가시든 노숙을 하시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린애기를 노숙시키란 얘기야? 피도 눈물도 없어? 나처럼 자식을 둔 엄마로서 아무 생각도 안 드냐고. 상식도 없는 부모를 둔 게 불쌍하기는 하죠. 따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2번 다시는 이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시끄러워! 애초에 여행 간다고 자랑한 쪽이 잘못한 거잖아. 돈 좀 있다고 나처럼 없이 사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피해망상도 정도껏 하시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딱히 챙겨드릴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돌아갈 돈도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돌아갈 비행기 값이라도 좀 줘. 아니, 빌려줘. 아니요, 거절할게요. 알아서 해결하시든 하세요. 서로 즐거운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 이만. 그 후 저는 정아씨를 차단하고 남은 여행을 즐겼습니다. 정아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고 제게 속았다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 저의 뒷담화를 했지만 사실 제가 미리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카톡으로 유치원 엄마들에게 보내놓았기에 오히려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정아씨의 전 남편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분은 그런 상식도 없는 여자에게 딸을 맡길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하유리를 다시 데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 은서야, 내 방 정리가 다 안 돼 있네? 할 일 없는 거 다 알거든? 답장 좀 하지 그래. 얼른 안 읽어? 죄송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방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오늘 중으로 하라고 했지? 아, 그게 지금 일이 바빠서 이번 주 중에는 찾아뵙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나는 오늘 해달라고 말했어. 왜 못하는 건데? 일이 바빠서요. 또 시작하네. 재택근무를 빙자한 백수 주부면서 뭘? 네? 너 같은 애들이 꼭 있더라. 사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일이나 하는 척하면 장땡인 줄 아는 인간들 말이야. 왜? 요새 그런 거 유행하더만. 재택근무인 척 해봤다.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냐? 직종에 따라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컴퓨터랑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게임이나 SNS나 보면서 놀고 있는 거잖아. 아니요, 정말로 일하고 있어요. 됐다. 이런 얘기 해봐야 시간 낭비지 뭐. 근데 수혁의 얘는 참 왜 이런 백수주부랑 살 생각을 다 했을까? 며느리가 시댁일 도와주러도 안 오고 말이야. 내 동생이지만 참 이해가 안 가. 하여튼 내 방 청소 잊지 마. 오늘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은 꼭 해줘야 돼. 네, 그럼 내일 오전 중에 뵐게요. 은수야, 지금 어디야? 아, 여보. 아침에 눈 뜨니까 없길래 어디 갔나 싶어서. 미안해. 거실에 쪽지 써놨는데 나 지금 시댁에 와 있어. 뭐? 설마 또 누나가 불렀어? 뭐... 아... 내가 일 때문에 맨날 새벽에 돌아오니까 미리 말을 못했구나. 미안해.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근데 일 마감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었어?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돼.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아니, 솔직히 누나가 너무 자주 부르잖아. 안 봐도 그거 아니야? 자기 방 치워달라고 하는 거. 누나도 참. 지하철 환승까지 해가면서 1시간이나 걸리는 곳을 그렇게 맨날 부르고 있네? 대체 올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 방 정도는 지가 치울 수도 있는 거잖아. 고마워, 여보. 어? 나 대신 화내줘서. 아니, 그렇잖아. 뭐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내가 일하는 거 이해해주시니까
형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 볼게.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대신 뭔가 있으면 꼭 나한테도 말해줘. 혼자 끙끙 앓는 건 절대 안 돼. 그렇게 할게. 조금만 더 있으면 청소 끝나니까 다 하면 바로 갈게. 알겠어. 아, 맞다. 오늘 집안일은 다 내가 할게. 당신은 일에 집중해. 정말? 그러시면 고맙지. 그럼 조심해서 돌아와. 고마워. 아, 뭔데? 지금 바빠 죽겠구만. 형님, 제 방에서 컴퓨터 가져가셨어요? 뭐? 장 보고 돌아오니까 데스크탑 본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웃분이 보셨대요. 형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컴퓨터를 캐리어에 싣고 가셨다던데요? 아, 뭐야? 들킨 거야? 제가 어머님한테 드린 열쇠로 들어오신 거예요? 맞아. 내가 쓰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그래서 제 컴퓨터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맞아. 근데 뭐 어때? 어차피 넌 그걸로 놀기만 하잖아.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당장 돌려주세요. 뭐? 그 컴퓨터는 제 업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일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뭐야. 데스크탑 대신에 노트북 빌려드릴게요. 싫어. 이게 더 성능이 좋은데 뭐하러 그걸 써? 근데 일은 무슨 집에서 놀기만 하는 주제에 잘난 척 좀 하지 마. 형님이야말로 대체 어디에다 쓸 생각으로 가져가신 건데요? 뭐? 고장이 나면 그냥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 수리하기는 할 거야. 그럼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만큼 긴급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급한 건 아닌데. 아, 이후에 어쨌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비싼 컴퓨터는 백수한테는 사치야. 앞으로는 내가 써줄 테니까 감사히 여기라고. 안 돼요. 돌려주세요. 노트북도 있다며. 네가 그걸 쓰면 되잖아. 데스크탑 성능이 아니면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 제발 돌려주세요. 싫은데? 지금 저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야, 이게 뭐야? 네? 이 폴더 이름 설마 그 온라인 게임 화제의 왕국의 왕자님이라는 거야? 아니, 그걸 왜 보셨어요? 왜 네 컴퓨터에 이런 이름의 폴더가 있는 건데? 궁금해지네? 아, 뭐야? 암호 걸려있네? 비번 뭐야? 하지 마세요. 뭐야? 그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뭔가 보여주기 싫은 거라도 들어있나봐? 그거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게 들었어? 뭔가 치사하다, 야. 누나! 응? 뭐야? 너 일하는 거 아니었어? 은서한테 컴퓨터 얘기 듣고 바로 튀어나왔어. 지금 딱 지하철역에서 만난 참이야. 진짜 뭐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들어보라니까. 은서 컴퓨터 엄청 수상해. 뭐? 온라인 게임 이름으로 해둔 폴더가 있는데 일부러 비번까지 걸어두고 못 보게 해놨더라고. 누나! 아니, 나는 뭐 백수 주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해커 같은 거 아니야? 무슨 그런 발상을 해. 아니, 이상하잖아. 폴더 이름을 게임 이름으로 해놓는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비번까지 걸어두고 말이야. 아니, 그것보다 바두고 아직도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챘다고? 눈치채다니 뭘? 굳이 말을 해줘야 알아들어? 그 게임 일러스트를 그린 게 은서라고. 뭐? 백수 주부가 이딴 걸 어떻게 그려? 은서는 그 게임 캐릭터 디자인 담당이야. 어? 팬네임 은서라고 하면 알겠어? 누나 그 일러스트집 갖고 있었잖아. 뭐라고? 일러스트레이터 은서가 누나 올케라고. 아니, 잠깐만. 뭐? 누나는 지금 은서한테 엄청 중요한 업무 데이터를 막 만지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내용물 보지도 못하겠지만 더 이상 만지지 마. 아니,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네 와이프라는 거야? 말이 돼? 아, 내 직장이 어딘지도 까먹었어? 뭔데? 게임 회사잖아. 은서와는 그걸 인연으로 알게 된 거야. 누나가 우리 회사 게임에 푹 빠져있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설마 은서 컴퓨터까지 훔치게 될 줄은 몰랐네. 심지어 그렇게 무거운 데스크탑을 들고 튀다니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은서가 그 일러스트레이터였다는 걸 알았다면 아니랬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컴퓨터를 훔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아니, 수요가 안 봐도 뻔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임 이벤트 참가해야 되는데 누나 컴퓨터가 고장나버렸고, 근데 또 한정템 얻으려면 매일 플레이해야 하다 보니까 수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모바일 버전이랑 연동은 해놨지만 제대로 일도 안 하다 보니까 통신비 올라가는 건 피하고 싶고 뇌정지 와서 PC방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컴퓨터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은서 컴퓨터에 손대게 된 거 아니야? 내 말 맞지? 아니, 정곡이었구만. 형님,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은서야, 혹시 몰라 묻는 건데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유출시키거나 한 건 아니죠? 아직 인터넷 연결도 안 했었어. 결국 폴더도 못 열었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 작업실을 똑바로 안 잠가둔 제 잘못도 있겠죠. 그래도 애초에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남의 컴퓨터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본 것 자체는 좀 상식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범죄죠 이건. 은서야. 말씀하세요. 사인해주면 안 될까? 네? 나 네가 디자인하는 그 게임 광팬이거든. 나중에 종이 가져갈 테니까 최애 캐릭터 직필 일러스트에 사인 좀 해주라. 거절할게요. 왜? 이런 상황에서 잘도 그런 부탁을 하시네요. 그래도 나는 가족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 형님과는 이만 연 끊겠습니다. 뭐? 앞으로 일절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잠깐만 은서야! 경찰 안 부른 걸 다행으로 하세요. 그럼 실례할게요. 이번 사건에 대해 혹시 몰라 남편을 통해 회사에 물어봤더니 데이터가 유출된 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톡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 형님은 하나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결국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형님은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부모님이 일자리는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은 일해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저와 남편은 혹시 몰라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비용은 전부 형님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며 시부모님께 싹싹 빌었다고 하지만 칼같이 무시하셨다고 하네요. 저를 백수주부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